대선 패배 이후에 민주당이 4분 오열 조짐이 보입니다. 자, 비대위는 대선 패배를 책임지고 총사퇴를 했고요. 이재명 의원을 향한 책임론도 분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혁신 또 반성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봉주 전 의원과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의원님. 예, 안녕하세요. 정봉주입니다. 네. 자, 의원님도 당 밖에서 안팎에서 민주당 상황 다 지켜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지방선거 과정을 보면서 또 결과를 보고 이건 좀 놀랍다, 또 이건 좀 충격이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뭐 충격적인 장면들은 없었고요. 예.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충분히 예측이 됐던 거죠. 대선 같은 경우는 한치 앞을 볼 수 없었던 그런 오리무중 싸움이었던 거고, 네.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패배가 충분히 예견되었던 싸움이었죠. 네. 그리고 이제 그 패배가 예견되었던 싸움이었기 때문에 크게 뭐 충격을 받거나 그랬던 적은 없었던 거고, 다만 이제 좀 특이할 만한 상황이 네. 그 지방선거에서 그 국힘이 완승을 했거든요. 국민의힘이 완성했죠. 예. 완승을 한 팀에서 바로 혁신위원회를 출범을 시켰어요. 예. 좀 재밌는 장면이죠. 원래 이게 진 팀에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예. 발족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되겠다, 어떻게 혁신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게 정상인데 이긴 팀에서 먼저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거 보면은 이번에 지방선거, 대선, 그다음에 그 이전에 4.7 재보궐선거에서 국힘이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이 잘못한 것도 있지만 네. 국힘이 내부적으로 탄핵 이후에 지난 5년 동안 국힘은 어쨌든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내부적으로 혁신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구나. 그러니까 당의 기본적인 정신이나 모습은 현재 기능적인 측면에서 보게 되면 국힘이 훨씬 더 앞서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 반면에 민주당은 서로 지적질을 하면서 전체 우리 민주당이라고 하는 배가 어떻게 수리를 해서 어떻게 갈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문제보다는 예. 내부의 권력 투쟁과 이 민주당 내부에서 정권을 잡겠다라고 하는 이런 모습에 더 함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갈 길이 멀다. 예, 이런 우려가 먼저 드는 거죠. 오히려 그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의 그 혁신 모습이 더 충격적이고 놀라웠다. 그럼요. 이 말씀이네요. 전 그 수치한 말씀으로 깜짝 놀랐습니다. 깜짝 놀랐다는 거죠. 예. 그냥 선거에 이겨서 그 이후에 이제 윤석열 정부가 행정에 동력을 얻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좀 밀어붙이는 모습이나 이런 것으로 갈 줄 알았는데 바로 혁신위원회를 구성을 했어요. 민주당이 조금 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런데 이제 어제 민주당의 모습을 보게 되면 싸워온 모양새였거든요. 그렇죠. 이제 이제까지 지적하고 싶었는데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서 그래서 이제 지금은 예측되었던 결과라고 했기 때문에 네. 그러면은 이제 이 지적에 대해서 두 가지가 있거든요. 네. 정말 당을 걱정을 하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문제 제기를 하는 척하면서 결국은 당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모습인데 어제 보였던 모습은 후자였습니다. 후자에 가까웠다. 예. 그리고 정말 민주당이 무엇을 하겠냐라고 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당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무척 지금 구조를 보게 되면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민주당 당면의 과제가 뭐냐면 8월 전당대회입니다. 네, 곧 있을. 네. 예, 그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이 의원 중심의 정당으로 되어 있는데 당원들이 480만 명이거든요. 지금 전 국민의 10%가 민주당 당원입니다. 예. 무척 당이 흥행을 잘해서 많은 국민들이 당에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정작 당의 안에 모습을 들여다보면 무척 비민주적인 요소들이 많거든요. 예. 일테면 이번 중앙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민주당에는 컷오프 제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네.
근데 컷오프를 하는데 450명 내지 500명 정도 되는 중앙위원들이 컷오프를 하는데 예. 이때 당원들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습니다. 근데 국민의힘은 지난 1년간의 과정을 보게 되면 이 컷오프 과정에서도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하거든요. 아하. 그래서 이런 중앙위원 컷오프 제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그 전당대회 때 대의원 제도가 있는데 네. 대의원 한 명이 당원 60명과 동등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예. 이렇게 막강한 당원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대의원이 왜 그런 권한을 갖게 되었으며 네. 이 대의원들이 당원들의 민주적 의사의 뜻을 반영하는 게 아니고 네. 지역위원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의사를 반영을 해서 결국은 국회의원이라고 하는 기득권층에 의해서 움직이는 정당이 되었다. 아, 그런 부분이 참 문제다. 그런 무척 위험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네. 3월 9일 날 대선 패배한 이후에 그 3월 한 달 동안 약 20만 가까운 권리당원들이 그 가입을 했습니다. 추가가 됐습니다. 예. 예, 무척 그때 이제 민주당을 살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입당 행렬이 이어졌는데 네. 이번 8월 전당대회 보게 되면 권리당원은 전당대회 이전에 6개월 전에 가입을 해야 되니까 그럼 3월에 그 대선 패배에 의해서 분노한 마음으로 민주당을 아끼는 마음으로 가입했던 권리당원들은요. 예. 이번 전당대회 때 권리당원으로서의 기능을 발휘를 못합니다. 못하니까 그게 문제다. 아. 예, 그런데 이제 그 국힘 같은 경우는 지난해 보게 바로 되면 하죠. 예. 이런 책임당원을 전당대회 있기 1개월 전에 가입한 사람까지 다 왜냐하면 2030이 예. 대대적으로 이제 가입을 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을 개정하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어제도 지적하는 걸 보게 되면 그거만 하니까 이렇게 과거의 문제 결국 이재명인 이번 이재명 의원이 이번 재보선거에 나온 것이 맞냐 틀리냐라고 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재명 예. 책임론은 어떻게 보십니까? 자 이거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예. 이재명 혼자만의 책임인가요? 그렇게 지금 보는 것 같아요. 민주당 일부는. 네. 그거는 뭐냐면요. 이재명이 이번 전당대회에 나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재명이 전당대회에 나와서 예.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서 당을 장악을 하게 되면 네. 2024년에 국회의원 공천권을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번에 지금 어제 지적을 한 거는 이재명 당신 저도 이제 이재명 의원이 전당대회에 나오는 건 찬성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네. 어제 얘기한 걸 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겁니다. 이재명 당신 전당대회 나오지 말고 네. 우리가 전당대회 때 당대표 우리가 장악할게. 그래서 공천권 우리가 행사할게. 그러니까 당신을 반대했던 우리를 밀어내려고 하는 모습으로 전당대회에 당을 장악하려고 하기 때문에 네. 우린 그걸 반대해.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제. 그러면은 누가 국민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걸 우리 당원들이 보면요. 예. 당원들도 어제 마음속으로는 이런 뜻 아닐까라고 했지만 누군가가 정확하게 해석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지금 정봉주 의원께서 해석을 좀 과하게 해주셨네요. 과하지 않고 가장 정확하게 한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예.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래서 지금 어제 우리가 반성하자라고 하면서 누구를 지적을 한 거는 네. 당이 잘 되자고 하는 것에 대한 관심은 없고 이 당에서 우리가 당권을 장악하겠다라고 하는 그 의지가 노출이 된 거죠. 그리고 그럼 이제 조금 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면요. 예. 이재명 후보를 저도 출마하는 건 찬성하지 않았었어요. 예. 왜냐하면 대선 책임을 진 분이 한 1, 2년 정도 좀 집권하면서 좀 성찰의 기간도 갖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었지만 일단 나온 거거든요. 네. 그럼 나오기 이전에 비판했던 건 송영길 후보도 나오기 전에 비판하면서 막을 수 있었으면 막았어야 되는데 못 막았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 못 막은 부분에 대해서 다시 끝나고 난 다음 지적하는 게 맞냐?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나왔거든요. 오히려 지금 대선 이번 지방선거에는요. 예. 지도력이 우왕좌왕하고 당의 노선을 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당 전체가 다 책임이 있습니다. 이재명 책임이 아니고 지도부 책임이 더 크다 이 말씀인 건가요? 이번 선거의 당 전체가요. 예를 들면 간단하게 예. 이렇습니다. 예. 지금 보수 언론에서 검수완박 때문에 패배했다 그러거든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검수완박 청문회에서 잘못했던 거 이런 거 등등으로 그거는 결이 얘기합니다. 틀립니다. 아. 그건 결이 틀립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냐면 그러면? 검수완박은요 검찰 정상화법이기 때문에 예. 검찰에게
힘을 빼자라고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 청문회 한동훈 청문회 잘못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검찰 힘을 빼자라고 하는 것과 동일한 건데 한동훈 그 법무장관 청문회 잘 못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검수완박을 하고 난 다음 검찰 정상화법을 통과시키고 난 다음에 당의 지지율은 빠지지 않았습니다. 한동훈 검찰 청문회 잘못하고 그 같은 시기에 박완주 성문제가 있었죠. 성비위 사건 있었죠. 예. 그때 11% 빠졌습니다. 그때 많이 빠졌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 또 언제 많이 당원들이 실망하고 또 빠졌냐면요. 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해 줬을 때 빠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때 뭐냐 하면 정확하게 지적하기에 당이 선명하게 그 대여 투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정하게 윤석열 정부에게 협조할 것이냐 양쪽으로 줄을 정확하게 정했어야 됐다는 거죠. 아하. 그런데 한덕수 예를 들어갖고 한동 그 인사청문회 보면서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나 저거 낙마시키겠구나. 근데 그 인사청문회 그게 뭐 하는 겁니까? 인사청문회 준비를 전혀 안 하고 공부도 제대로 안 하고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분들 뭐 하는 거지? 그런데 47일 동안 한덕수 총리 안 된다 그러면서 강경하게 버티다가 마지막 날 누구도 이해할 수 없게끔 그냥 승인을 해줬어요. 아. 그러니까 여기서 그 민주당 지지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그렇게 승인해 줄 거면 출범하면서부터 우리는 당분간 협조하겠다. 아. 그러나 협조하는데 검찰공화국을 만든다고 한다면 그때 우리는 제대로 윤석열 정부와 싸우겠다. 이렇게 입장을 정한 것도 아니고 예. 처음부터 검찰 독주에 맞서 싸우겠다 그랬거든요. 네. 싸우겠다고 하던 이 민주당이 한동훈 임명을 그냥 강행을 했는데 한덕수 총리는 왜 인준을 해줬죠? 이게 방향을 못 잡고 완전 좀 민주당이 한마디도 무능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방향도 못 잡고. 정치적 입장에 있어서 선명하지도 않았고 선명한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호소한 것도 아니고 중도층에 호소한 것도 아니고 어떨 때는 선명하게 민주당 지지층에 호소하는 척하다가 어떨 때는 중도층에 호소하는 척하다 쉽게 얘기해서 방향을 못 잡고 갈팡질팡한 게 이번에 민주당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이 노선이 안 보였습니다. 노선이 전혀 없었다. 예. 노선이 안 보이고 그 노선을 정확하게 잡지를 못해. 이게 지방선거 때 그대로 나온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노출되지 않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5월 24일 날 국회의장 선거를 했거든요. 네. 그 선거 일주일 앞두고 했는데 국회의장 선거에서 지난 상반기 때 박병석 국회의장을 이른바 이제 좀 민주당 정체성이 불분명하다고 비판을 하면서 많은 의원들이 수박 의원들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쓰면서 이제 비판을 했는데 5월 24일 날 국회의장 선거를 하는데 국회의원들만 선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하반기 국회의장이 중요하니 민주당 당원들이 7만 1,000명이 서명을 해서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게끔 당원들의 의사를 50%를 반영을 좀 해주십시오. 당원들에게 좀 물어주십시오. 근데 이 부분에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원들은 선거 때 우리 가입해갖고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하다가 정작 당의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빼고요. 그래서 이제 당원들이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당 지도부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대의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 사안마다 묻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아니 당원들에게 정책 의사를 묻는 게 어떻게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까? 이런 답변을 내부적으로 해요. 그래서 그럼 민주당이라고 하는 모습이 이번 지방선거로 보면 일단 노선도 불분명했고 리더십이 어디로 가고자 하는 무엇을 그러니까 전략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견제론이냐 안정론이냐라고 보수 언론에서 이 프레임을 놨거든요. 출범 20일밖에 안 된 정부를 견제하자라고 하는데 박수를 보낸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견제론 안정론은 애당초 잘못된 프레임인데 그걸 그대로 받아들였죠. 방금 지적했던 당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려고 하는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죠. 이런 여러 가지 총체적인 난국이 있었는데 이걸 왜 송영길, 이재명이 두 분에게만 책임을 묻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나가는 게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이거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렇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2012년 대선 떨어지고 문재인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럴 때 이제 박지원 의원이 당권도 먹고 대권도 먹겠다라고 하는 욕심쟁이 아니냐. 이 프레임을 놓으면서 거기에 빠져갖고 호남에서 지지율이 왕창 빠졌어요.
그래서 2016년에 국민의당이 출범을 하면서 호남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외면을 당했거든요. 네. 그때 민주당의 문재인 대통령 지지는 워낙 탄탄했기 때문에 당대표를 나가는 게 옳지 않았었죠. 정확한 선택, 좋은 선택은 아니었고요. 네. 지난번에 이낙연 대표도 당대표 한 6개월 하면서 지지율이 왕창 빠졌습니다.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른바 이제 대권 주자들에게 당대표는 정치인의 무덤이다라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총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그런 점만 예를 들면서 과연 당대표를 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약간의 이제 문제의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건 이제 앞으로 한 두 달쯤 남았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토론해보고 차근히 고민해보는데 전 개인적으로는요? 여러분들과 정치적으로 등을 지거나 정치적으로 좀 적이 되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굳이 당대표를 또 해야 될 필요가 있겠냐. 그러니까 야당은 대권 주자가 안정적 대권 주자가 여러 명이 있거나 확실한 대권 주자가 있는 게 야당의 힘이거든요. 네. 그래서 당대표가 되면서 대권 주자로서 자꾸만 스크래치가 나고 상처를 입는 게 과연 맞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그런 큰 틀에서는 그렇다고 한다면 당대표 나가는 것이 옳지 않지 않냐. 네. 다만 당을 민주적으로 아까 지적했던 그런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민주적 당 운영을 할 수 있는 분을 좀 도와주는 게 맞지 않는가라고 하는 이런 생각입니다. 자, 의원님. 논란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 당장 이재명 후보 여러 가지로 정치적으로도 상처도 있고 예. 선거 치르면서도 좀 지친 상황도 있는데 그다음 또 이제 검찰 조사나 이런 것도 지금 계속 언론에 보도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검찰 조사 그런 거 언론 보도 나오는 거 보면서 쉽게 수사의 칼날이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좀 보복성 수사에 대해서 우려를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국회의원 됐기 때문에 보복성 수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걸 보면요. 네. 국회의원 한 건 잘한 것 같습니다. 잘한 것 같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 비대위 당대표 문제는 조금 더 생각을 해봐야 된다. 예. 자, 비대위가 이제 사퇴가 됐고 새롭게 꾸려야 되는데 전당대회도 연기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거 전당대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8월 달에 그냥 열어야 됩니까? 전당대회 연기하자라고 하는 분들은요. 네. 그것도 순수한 의도가 없습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지금 거죠. 당이 아수라장인데 전당대회를 연기합니까? 빨리 지도력을 세워야죠. 예. 연기하자라고 하는 분들은 우리가 지금 전당대회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으니 조금 더 이길 수 있는 지금 가장 강력한 힘은 친 이재명 쪽 아닙니까? 예. 이재명 쪽을 좀 많이 흔들어갖고 전당대회에서 자기들이 이길 힘을 가질 때까지 좀 기다리자 이런 취지로밖에 안 들려요. 의원님, 마지막으로 요즘 시간이 금방금방 흐르는 것 같은데 이 질문 한번 꼭 드려달라는 의견들이 많아가지고 특히 이제 민주당 지금 당원 얘기를 했습니다. 강성 지지층 얘기를 하는데 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은 팬덤 정치하고 결별하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지지층 목소리를 어느 정도 따르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의원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강성 지지층이라고 하는 거 보수 언론에서 만든 말입니다. 강성 지지층이 어디 있습니까? 적극적 지지층이죠. 적극적 지지층. 지금 국힘이든 민주당이든요. 다 대중정당이거든요. 네. 대중정당의 힘은요. 대중들이 그냥 적당한 지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지지자들은요. 온도 차이도 있고 강도 차이도 있습니다. 강성 지지자는 없고 적극적 지지자들만 있습니다. 네. 적극적 지지자들이 지지하면서 그 힘이 퍼지면서 대중정당이 되는 겁니다. 팬덤 정당과 대중정당 이 차이 없습니다. 없다고 봅니까? 팬덤을 근거로 해서 대중정당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예. 팬덤 정치가 결별하라? 그럼 국민의 지지를 받지 않고 있는 정치인들만 웅글웅글하는 그런 정치하라는 얘기거든요. 국민의 지지 없는 정치인이 무슨 정치인입니까? 예. 그래서 저는 팬덤 정치라고 하는 것도 새롭게 만든 보수 언론의 표현인데 네. 강성 지지층도 보수 언론에서 만든 표현이고요. 예. 적극적 지지자들이 있고 적극적 지지자들이 없는 정당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네. 팬덤 정치는 대중 정치로 가는 길이기 때문에 팬덤 정치와 대중 정치를 구분하는 이 구분법에 대해서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다 돼서 저 항상 제가 얘기하는데 1시간 같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조만간 오늘 전화드려서 죄송하고 직접 나가서 1시간 하겠습니다. 조만간 한번 꼭 출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봉주 더불어민주당 정개특위 공동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